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속화 컴퓨팅의 혁신, 원 API의 스마트한 활용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최근 성능이 개선된 CPU와 GPU, FPGA의 가속기를 활용한 컴퓨팅이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IT 기업인 인텔에서는 다양한 가속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원 API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텔의 기술 파트너인 테라텍은 지난 5월 25일에 첫 번째 원 API의 웨비나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 API, 오픈 MP, 오픈 비노라는 주제로 전자신문 올쇼TV와 함께 두 번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 웨비나와 같이 최봉영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테라텍의 융합솔루션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최봉영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실장님, 지난 웨비나 이후에 혹시 반응은 어땠나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방문이나 그다음에 메일 등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텔 GPU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든지 AI 등을 이용해서 금융, 제조, 또 대학, 연구소 등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세요? 예, 물론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죠. 뭐 이게 서브타이틀로 인텔 원 API, 오픈 MP, 오픈 비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뭐 AI와 GPU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웨비나는 1시간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70분, 80분 정도의 발표와 함께 데모가 진행이 되고요. 그 후에 10분 정도 Q&A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발표 중에도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간에는 대화창에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3가지, 4가지 정도 선별을 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혹시 이제 처음 저희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회사하고 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테라텍이라는 회사고요. 1993년에 설립을 했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화이트박스라고 불리는 인텔 국산 서버의 판매 1위 회사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그 다음에 뭐 AI 관련된 솔루션들, 그리고 오픈소스나 고성능 컴퓨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뭐 인텔하고 현재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뭐 HP, 델이라든지 여러 회사들하고 직간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는 세미나도 인텔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세미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수의 대학들, 국가연구소, 그리고 뭐 큰 4대 재벌 기업들이라든지 공공기관 등과 저희가 이제 고객을 모시고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요, 융합솔루션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전에 HP에 또 인텔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은 그 당시 했던 내용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텔에서 서티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제가 원 API의 그 에센셜 부분하고 오픈MP 부분에 대해서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인텔에서 제공되는 내용과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렇게 교육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 시설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곧 좋은 시간이 오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공해 드린 내용 중에서 요청사항이 있거나 하실 때는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아마 PDF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 이메일 주소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을 잠깐 뒤돌아 볼 거예요. 그래서 One AP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픈 비노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좀 언급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좀 받았는데요. 오픈 MP랑 관련이 있다면 있고 또 뭐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잠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메인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MP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데모가 저희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도 데모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중에 데이터 트랜스퍼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한번 그 이후에 Q&A도 같이 하고요. 네. 우선 인텔 One API가 뭐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세미나 내용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사실 보시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올쇼 TV 홈페이지에 지난 세미나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보기도 있고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컴퓨팅에서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은행 등에서 이제 보통 뭐 얼마 더하기 얼마, 얼마 빼기 얼마, 이자율 얼마 곱하고 이런 계산들은 뭐 스칼라 계산이라고 할 수 있어. 숫자 하나와 숫자 하나를 계산하는 이런 계산들. 그런 계산들은 전통적으로 CPU가 계산을 잘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화면 같은 것들을 많이 움직이고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동시에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은 벡터 계산을 많이 하게 되고요. 벡터 계산은 GPU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머신러닝 등에서는 매트릭스 계산이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페셜 계산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컴퓨터 안에 갖고 있는 CPU로 계산할 때가 유리할 때가 있고 GPU로 계산할 때가 유리할 때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그러면 우리 개발자들이나 컴퓨터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CPU용은 뭐 CPU 프로그래밍 C나 C++, 파이썬 이거로 해야 되고 GPU가 필요할 때는 쿠다나 뭐 오픈CL 같은 걸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을 동시에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One API인데요. 이 One API라는 걸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API,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다가만 하면 그것이 스칼라 계산이든 벡터 계산이든 또는 뭐 매트릭스 계산이든 또 다른 계산이라도 그 적당한 그 컴퓨팅 자원에다가 나눠줄 수 있으면 이 하나만 배워도 되겠다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One API예요. 그래서 이제 One API는 실제로 오픈이고 인텔이 많이 이제 공헌을 하고 있죠. 근데 One API 자체는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One API를 가져가 가지고 자기 뭐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응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실제로 다음번 스펙이 나올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인데 그 중에 인텔에서 그걸 임플리멘테이션 한 것이 인텔의 One API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One API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 안에 베이스 툴킷이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이 베이스 툴킷에 있는 DPC++라고 하는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 HPC 툴킷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오픈MP 기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비노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One API가 토탈 툴킷으로 인텔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지? 근데 많은 설명들을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 컴퓨터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보면 CPU도 100% 쓰고 있고 GPU도 100%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던 뭐 노트북을 갖고 있던 PC를 갖고 있던 간에 그 안에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자원은 전부 다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다. 이런 개념에서 결국 One API가 나온 거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헤더 부분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쓸 것인지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큐를 만들어서 서브밋하면 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것을 집에서 직접 한번 깔아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URL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 노트북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의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요청받은 내용도 있고 하니까 우선 오픈 비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오픈 MP와 업로드 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AI가 뭘까? 인공지능 지금 얘기가 많죠.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코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픈 비노가 뭔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원래 요청은 한 서너 장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실제로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AI는 뭐 이렇게 컨슈머 부분에서 뭐 물류, 유통 부분에 있어서 백화점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벌써 이 사람이 뭘 살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이라든지 등등, 파이낸스에서는 새로운 금융 상품, 뭐 모든 분야에서 뭐 리테일, 거버먼트, 뭐 에너지,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이 데이터,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인사이트라 그러죠.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위치가 계속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이 안에 있는 머신러닝도 좋고,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도 좋고, 딥러닝도 좋은데, 하여튼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뭐 알고 싶은 거, 어느 상권이 뜰 것이냐,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것들인데, 그 알아내는 것들에 대한 가장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현재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AI라고 볼 수 있고요. AI는 인터 디스플리너리,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있고, 뭐 딥러닝도 있는데, 근데 여기 부분 중에서 딥러닝이 지금 오픈비노랑 같이 좀 더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이 컴퓨터에다가, 지금 여기 컴퓨터가 있지만 이 카메라에다 계속 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한 쪽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때 알아내는 겁니다. 사회자님, 네. 혹시 3 곱하기 4가 뭐죠? 10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때 우리 구구단 많이 외웠잖아요. 네. 근데 구구단 외울 때 얼마나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게요. 저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대신 한번 외우고 나니까 3 곱하기 4, 10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나오죠, 그쵸. 이제는. 네. 예, 이 딥러닝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자전거다,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 그게 인식이 돼서 하나의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고 알아내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볍게 만들어서 그런 노트북이나 뭐 조그마한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픈 비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비노는 아까 보여드렸던 OneAPI 툴킷에 여기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그게 뭐지? 그래서 인텔이 제공하고 있는 AI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뭐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텔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컴파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판다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텐서플로어 인텔 버전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프레임워크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툴도 제공하고 있는데, 요거를 아까 봤던 이렇게 툴킷하고 다시 한번 제공해 보면, 여기 그 라이브러리와 컴파일러 관련된 부분이 이제 베이스 툴킷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프레임워크 중에 일부랑 이런 부분들을 그 애널리틱스 툴킷이 막 만들고 있고, 이쪽 부분을 오픈비노 툴킷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비노는 실제로 이제 아까 그 OneAPI처럼 오픈소스고 오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이제 인텔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성능의 딥러닝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빌드해서 옵티마이즈 시키는데, 그 옵티마이즈를 시키기 때문에 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가벼운 장비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러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32비트나 64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계산할 것들을 인트 8비트로 계산한다든지, 그럼 계산량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트워크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있는데 요 네트워크 노드들 중에는 실제로 계산을 안 하는 노드들도 있어요.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0인 노드들도 있는데 그런 노드들은 실제로 옵티마이즈 시킬 때 계산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적화 기법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툴킷이 오픈비노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고속도로에 있는 우리 뭐 촬영 장비 등에도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 뭐 자사 제품 장점 얘기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뭐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고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좋은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뭔데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에 이렇게 한글로 된 부분들, 숫자로 된 부분들 인식을 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 데모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그 사람의 포즈, 사람의 이 모양들 이런 것들을 그 컴퓨터가 지금 제 노트북이 요 앞에 있는 조그만 카메라로 저를 이제 보고 이 사람이 뭐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등등을 알아낼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예. 우선 필요한 그 모듈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이게 좀 파이썬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관련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모델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CPU나 GPU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를 이제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키 값을 주고 난 다음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왼쪽 팔은 무슨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팔은 무슨 색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프로세싱을 해 가지고 러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예, 지금 제가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그리고 요쪽 선은 지금 요렇게 색깔이 연두색으로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이게 참 어려웠던 일들인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보고 요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 노트북에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모듈이 오픈 비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치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거는 그 인터넷상에 있는 비디오 파일을 가져와 갖고 지금 제 노트북에서 알아내는 거거든요. 요런 파일들 요런 이제 여기서 그 이 사람들의 포즈를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컬러가 있는 선으로 표시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툴을 오픈비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로직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쉽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인텔의 그 AI 에코시스템 중에 있는 그 오픈비너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쓰면 되겠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매장에 CCTV가 있는데 보통 CCTV를 계속 누가 관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도난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난 3일치를 이제 쭉 다 봐야 되는데 보통 뭐 3배속, 뭐 5배속, 뭐 16배속으로 해갖고 빨리 볼 수는 있지만 요 시스템에다 열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 조건, 예를 들어 팔들이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는 화면만 셀렉트 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로 그걸 뭐 며칠 거를 뭐 예를 들어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 내 CCTV가 뭐 300개, 500개 있는데 거기서 녹화된 24시간짜리 영상을 뭐 이게 한 사람이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오픈 비노의 그 비노, VINO라고 하는 것은 그 비주얼 인퍼런스 뉴럴 네트워크 옵티미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 자료에 대해서 그 인퍼런스 추론을 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옵티미제이션 시키는 툴이다. 물론 음성 자료도 됩니다. 특히 딥러닝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리 뭐 그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 그뭐 듀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해서 간단하게 오픈 비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인 오픈 M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픈 MP
이제 이제 오늘 순서는 CPU, 지금까지 해오던 CPU의 오픈MP, 그리고 오버뷰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요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오픈MP 오프로딩, 그러니까 GPU에다가 오픈MP 패러렐라이제이션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오픈MP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도 물론 오시겠지만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개념에 대한 뭐 데모가 좀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별로 어렵지 않네. 노트북이든 서버든 안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는 GPU까지 CPU, GPU를 아주 쉽게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문법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겟이 뭐고, 뭐 팀이 뭐고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은 거를 이제 뭐 이해를 하시려거나 이렇게보다는 그거는 오픈MP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가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구글링을 하시든지 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시면서 하나씩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자체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간단하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전통적으로 오픈MP가 이제 CPU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근데 오픈MP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오픈MP는 오픈MP 그 협회 뭐랄까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MP라고 하는 게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CPU에는 그 코어가 물리적으로는 4개가 들어있고 뭐 스레드는 8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면서 이걸 다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짤 수 있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가 그 부분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오픈MP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하나의 뭐 데모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어레이 사이즈가 100이라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100이 아니라 1부터 100억까지 더해야 된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아주 힘이 들겠죠. 근데 제 컴퓨터에는 이렇게 이제 뭐 가상 코어라는 하여튼 뭐 8개의 코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800억까지 더한다고 만약에 해보면 그러면 1번 코어에서는 0부터 100억까지, 2번부터는 100억 1번부터 200억까지, 3번 코어에서는 201번부터 300억까지 이렇게 계산을 쭉 나눠서 하고 끝에 가서 더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 컴퓨터에서. 왜냐하면 8개나 있는데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에서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앞쪽에 그러면 create 스레드를 한 다음에 그럼 몇 개를 하지? 그럼 8개를 만든 다음에 1번 스레드에다가는 뭐 1부터 0부터 100억까지 계산, 2번 스레드는 100억 1부터 200까지 계산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위에다가 이제 그 헤더 파일 하나 가져오고 프라그마 OMP 패러럴 4 이런 식으로만 딱 한 줄만 넣어주면 요 한 줄 가지고 요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하는 것들을. 요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표준이 오픈M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MP가 기본적으로는 CPU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는 GPU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계산 자원들도 요걸 이용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MP라고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세미나를 인텔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인텔 것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CPU들 뭐 ARM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CPU 제조사에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뭐 우리 윈도우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OS에도 상관없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은 쉐어드 메모리 기반의 이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란 표준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랭귀지는 C와 C++, 포트란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쉽게도 그뭐 파이썬이나 이쪽은 아직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디렉티브라고 그러는데요. 이 디렉티브가 뭐냐면 요렇게 써준 거. 그 샵 프라그마 OMP. 디렉티브라고 하는 이제 말을 번역해 보면 지시어라는 건데요. 컴파일러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멀티스레드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디렉티브 베이스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스레드를 만들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리고 그 가로가 끝나면
스레드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 스레드 하나만 남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요 표준, 그리고 그 표준에 의해서 컴파일러를 만들면 됩니다. 현재 그 1997년에 버전 1.0 포트란 버전이 나왔고요. 98년에 C와 C++ 버전이 나왔는데 현재는 버전 5.0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버전 2013년에 버전 4.0부터 여기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GPU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쉽게 보면 이게 길이로 보는 게 좀 쉽죠. 97년에 버전 1.0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뼈대로 만들어졌죠. 그 2.0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카피, 프라이빗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됐고 3.0에서 2008년에 3.0에서 타스크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어서 벡터라이제이션하고 벡터라이제이션은 나중에 뭐 심드라든지 이런 얘기가 될 텐데 GPU 서포트가 된 거죠. 그리고 현재 4.5를 지나서 그다음에 5.0, 5점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 지원하는 버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MS의 비주얼 C++는 아마 2.0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쓸 인텔의 C++, 그다음에 DP C++은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인가요? 그러니까 GPU 오프로드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행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명령어에 패러럴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패러럴이라는 말을 만나면 컴파일러가 여기 패러럴이라는 말을 만나면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없으면 여기에 뭐 create 스레드, 그다음에 스레드 넘버 원에는 어떻게, 그다음에 요 끝난 다음에는 클로즈 스레드, 그다음에 혹시 가비지 있는 거 다 지워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요 문장 하나와 가로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패러럴이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스레드만 만들어줍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병렬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루핑을 보면, 이렇게 요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패러럴이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그럼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for 문을 돌리면, 요게, 여기 1, 2, 3, 4, 5, 6, 7, 8인데, 여기 실제로 이제 뭐 이터레이션이라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돌면 4분의 1로 나눠서 도니까 속도가 4배 정도 빨라지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4배가 빨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노트북에서는 이제 8개니까 8배가 빨라지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빨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버헤드가 생기기도 하니까. 아무튼 근데 하나로 돌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속도의 증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프.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패러럴 4를 쓰면 문장이 좀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발전되면서 요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샘플을 보시면 이제 C와 C++인 경우에 그다음에 포트란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같은 내용인데 그 각 랭귀지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뭐 패러럴 do하고 for하고 비슷하게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리덕션 개념은 여기서 굳이 뭐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게 만약에 4개로 나눠지잖아요. 4개로 나눠지면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4개가 동시에 쓰다 보면 서로 맞게 엇갈려서 쓰다가 답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각각 스레드가 썸이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썸 1, 썸 2, 썸 3으로 만들든지 간에 그러니까 개발자는 걸 신경 쓸 필요 없죠. 컴파일러가 만들어 가지고 요 가로가 끝나는 순간 다시 그거를 썸 1, 썸 2, 썸 3, 썸 4를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리덕션, 이렇게 줄이는 거. 이 리덕션이란 말은 실제로 이런 병렬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맵 리듀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덕션을 써라는 거, 지시어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파이 값 3.14159이라는 값을 뭐 수천 년 동안 찾으려고 왔는데요. 그 계산하는 방법을 오픈MP를 쓴 CPU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제 파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3.14라고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몬테칼로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제 요거를 한번 돌려보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난수를 한 100개만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그림은 잘 안 보이죠. 네, 이제 더 보일 겁니다. 지금 100개의 점들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원이 있는데 이 원 안쪽에 점이 들어온 개수를 세면은 전체 개수 중에 비율을 세면은 원의 4분의 1 넓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지름이 1이거든요. 반지름이 1인 원은 파이잖아요. 파이 r 제곱인데 r이 1이니까.
그럼 전체의 넓이는 파이란 값이 나와야 될 건데 이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파이가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은 곱하기 4를 해주면 파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3.16이 나왔어요. 근데 난수의 개수를 한 번 더 늘려볼게요. 1000개. 1000개를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예,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요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점과 점 밖에 들어가 있는 점의 비율을 가지고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이제 없애버리고 10,000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개를 하면 예, 점점 이제 빨간색의 그 점의 개수의 비율을 구해서 그걸 곱하기 4를 하면 여기 3. 얼마가 나왔나요? 3.15가 나왔네요. 3.1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한번 10만 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컴퓨터가 버텨나겠죠? 음, 사실 이거 예, 그림은 예, 점점 더 원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3.15004가 나왔네요. 된 김에 20만 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3.14랑 좀 유사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플롯 그림 그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를 한번 빼겠습니다. 빼고 그냥 요거는 이제 없는 거로 하고 이쪽에 3.14 나오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3.14 128이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파이 값에 근접해서 나오잖아요. 요 프로그램을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컨셉을 설명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 요 프로그램을 그 C++에서 그 지금 얘기한 오픈MP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갖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뭐 한 2-3초 정도? 예. 아까 그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통계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근데 이게 C++는 실제로 선언해 줘야 될 것도 있어 가지고 여기 앞에가 난수를 발생시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해 갖고 여기는 한 2억 개인가요? 예, 2억 개 정도의 점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여기를 이제 막아서 그 지금 패러럴을 쓰지 않고 실제로 이제 CPU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그 프로그램 OMP 패러럴을 쓰지 않고 그냥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요것도 하나니까 필요 없으니까 스레드 하나 있을 때랑 없을 때 좀 빼가지고 프로그램을 정리를 하고 다시 빌드를 해서 러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CPU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코어를 실질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 막 3.14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CPU를 거의 뭐 안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여러 코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파이 값은 3.14, 159 얼마로 나왔고 에러가 뭐 소수 6개짜리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시간은 3.69초, 한 3초에서 4초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패러럴 아까 오픈MP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활용하면서 기왕이면 스레드를 스레드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루프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갖고 한 번 더 빌드를 하고 네, 러닝을 시키면 이번에 CPU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지나가니까 잘 운영이 되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하나 가지고 3.7초, 2개 가지고 2.26초, 3개 가지고 1.63초, 4개 가지고 1.29초 해가지고 스레드 막 10개까지 늘려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CPU가 여기서 보시면 막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쉽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CPU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4초 걸리던 게 여기 뭐 4개 정도 스레드로 가니까 1초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스레드가 7개, 8개, 9개가 돼도 더 이상 줄지는 않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코어가 4개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요. 너무 많아지면 서로 통신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 줄 더 넣어 가지고 속도를 4분의 1로 줄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계산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5시간 걸릴 거를 1시간에 계산할 수 있으면은 더 예보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인제 있으니까요. 오픈MP는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인제 요런 식으로 오픈MP를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인제 뭐 좀 이따가 보여 드릴 프로그램을 포함해 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이제 뭐 MS의 그 이제 뭐 커뮤니티 버전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신 내용은 비주얼 C++ 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보여 드릴 내용은 이제 버전 뭐 3.0 이상을 지원하는 인텔 컴파일러로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인텔의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구글링해서 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어카운트 받아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시면 요렇게 파이썬 같은 걸 해 가지고 오늘 오픈MP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쭉 내려가시면서 운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져와 갖고 컴파일 해 보시면은 자기 코드에서도 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C++ 코드들이 있으니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제 지금까지 CPU에서 계산하는 거는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거 말고 인제 정말 오늘 이제 메인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CPU에서 잘 썼잖아요. 근데 요 노트북에도 GPU가 있거든요. 그래야 인제 화면들을 쓸 수 있으니까. 그 GPU에서 오픈MP에서 GPU로 오프로딩 시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세미나에 제가 뭐 시클이라고 하는 거, 인텔 DP C++에 들어있는 시클을 이용해 가지고 오프로딩을 시키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럼 그거랑 이거랑 뭐가 차이 있고 그럼 어떤 때 써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궁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딩에 관련돼 가지고 그 GC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텔에서는 이제 디바이스라는 모델을 쓰게 되는데, 어 뭐 CPU, 그러니까 호스트, 그다음에 사실 이 사진은 옛날 제온파이 사진 같은데, 하여튼 뭐 GPU들 이 하나하나를 디바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호스트라고 하는 데서 이런 디바이스에게 어떤 컨트롤과 데이터를 줘 가지고 그쪽에서 병렬 계산하게 만드는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다. 뭐 호스트 디바이스, 뭐 GPU 디바이스. 근데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통신이 일어나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픈MP 오프로딩을 쓰시기 위해서는 인텔의 one API, 아까 툴킷을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HPC 툴킷이 있거든요. 그 툴킷에 오프로드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전 4.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4.5에서 오프로드를 이제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컴파일러를 이렇게 CLI로 커맨드 라인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여기 이제 인텔 컴파일러, 인텔 C++인데 이런 옵션을 줘가지고 돌리시면 되고요.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데모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메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건 값들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낫겠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더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CPU와 GPU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계산은 CPU나 GPU를 괴롭히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0 by 100 행렬인데요. 행렬을 그냥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건데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한 50만 번 정도 반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CPU와 GPU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그 그냥
그 오픈MP가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총 얼마 걸렸다 그러는 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음 빌드를 해서 여러분은 좀 이따 러닝이 될 건데요. 이 러닝 되는 걸 보시면서 CPU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U를 이렇게 보면 왼쪽에 CPU가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 봤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초 동안 이 코어 여기 11.53초 정도 걸렸네요. 이 코어와 저 코어를 돌아다니면서 계산을 막 해 가지고 결국 인제 그 50번의 매트릭스 더하기를 이제 끝냈는데요. 요거를 CPU에서 오픈MP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CPU를 다 써야 되겠죠. 인제 제가 원래 말씀드린 게 맞다면.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정리를 하고 다시 리빌드를 해 가지고 예. 네, 됐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이번에 러닝을 시키면 아까 11 초인가 걸렸죠? 이번에는 이제 CPU들이 다 한꺼번에 다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3.8 초? 약 한 반 이상 줄었죠.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계산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거를 넘어서 그거를 GPU에다 넘기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오프로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GPU로 다시 한번 보내면 예. 그럼 요번에는 여기서 CPU를 보는 게 아니라 인제 GPU를 봐야 되겠죠. GPU를 어떻게 쓰는지. 물론 여기 CPU가 보이니까 CPU를 인제 같이 보실 수도 있겠죠. CPU 사용률하고 GPU 여기 GPU 사용률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러닝을 한번 시켜 볼게요. 러닝을 시키면 아까 11초 걸리던 게 11초 걸리던 게 이제 CPU를 다 쓰니까 한 3초 걸렸는데 지금은 다시 잠깐 한 번 더 러닝 시키겠습니다. 너무 짧아 가지고 디버거를 다시 한번 어 잠깐 그냥 1초 만에 왔다 갔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10초 걸리던 거를 1 초로 약 10배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오픈MP고 오프로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실제로 인제 그 오픈MP 오프로딩의 효과가 병렬화를 통해서 굉장히 인제 속도의 증가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어떤 데 필요하냐면 특히 이제 과학 연산이나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산들은 매트릭스처럼 단순한 계산 세트를 굉장히 많은 수량으로 반복하거든요. 이런 계산에는 이런 이제 그 병렬화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뭐 은행의 예적금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CPU가 좋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그 앞에 그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는데 요런 부분에는 꼭 지금 같은 이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그 오픈MP가 인제 그 GPU까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인텔의 컴파일러가 이거를 지원하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속도의 증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인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법들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정한 거니까 이런 말을 쓰자. 뭐 패러럴이라고 쓰자. OMP라고 쓰자. 그러면 쓴 대로만 해 주고 그 약속에 의해서 컴파일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단지 제가 인제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걸 먼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과연 맞나? 이게 될까?' 이런 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쉽게 되는 걸 이제 보셨으니까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매뉴얼 봐 가면서 하나씩 그 지금 여기 인제 뭐 그 컨스트럭터라든지 뭐 그런 구문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제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요거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러면 지난번에 맡은 그 시크하고 오픈MP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 프로그램상에서. 그리고 언제 오픈MP를 쓰고 그럼 언제 시크를 써야 돼? 요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제 뭐 제가 인제 저희 나름대로의 답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제 그 디바이스 그 CPU라든지 뭐 GPU 등등에서 실제로 그 GPU에서 계산하려면 GPU에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넘겨야 돼요.
그 넘기는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GPU 구조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거기서 어떻게 병렬화할 것인가 이런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이제 이 타겟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이제 거기서 오픈 프라그마 뭐 OMP 뭐 타겟이라고 쓰는데 이 타겟이라는 말을 만나는 순간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의 제어와 데이터를 타겟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쓰지 않으면 타겟이 GPU가 되겠죠. 그러니까 GPU에다가 그걸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텍스로 보면 샵 쓰고 샵이라고 쓰면 컴파일러가 지금부터 이 얘기는 내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프라그마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OMP 이거 오픈MP를 적용하는구나. 그다음에 타겟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부터 나는 타겟 GPU나 뭐 안 그러면 이제 그런 디바이스로 보낼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겟 뒤에 이런 여러 부분들 써줘도 되고 그러면 좀 더 굉장히 그 명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일단 타겟까지만 쓰더라도 GPU를 일단 데이터하고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뭐 포트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은 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디바이스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셔가지고 한 줄씩 해보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안 좋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여기서 프로그래머 OMP 타겟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 문장을 만나면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타겟 디바이스 여기서 GPU라고 한다면 GPU로 여기서 계산하는 요 내용을 그 메모리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넘기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요거 한 줄만 넣어주면 GPU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은 뭐 GPU를 알로케이트 해라. 그다음에 거기다 스레드를 만들어라, 보내라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바로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데 요 타겟 문장 뒤에 디바이스라는 거를 이렇게 지정해서 쓰게 되면 디바이스 넘버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GPU가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어디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GPU가 여러 장이 있는데 뭐 GPU를 꼭 보낼 것이냐 안 그러면 요 계산은 너무 짧기 때문에 GPU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GPU를 못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환경 변수에 뭐 mandatory라든지 disable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면 내려가다 안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환경 변수로 셀렉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플로딩 자체를 아싱크로너스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딱 오다가 한꺼번에 쫙 갈라졌다가 끝나면 쫙 모이는 이런 구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첫 번째 GPU에서는 날씨 계산하고 두 번째 GPU에서는 확률 계산하고 세 번째 GPU에서는 물리 계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갈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가 더 걸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노 웨이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각각에다가 어싱크로너스하게 서로 동기화 필요 없이 이렇게 보내게 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시클이라고 하는 거에 오프로딩하고 오픈MP 오프로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구문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시클이라고 하는 걸 인클루드 시킨 다음에 여기서 셀렉팅을 하고 큐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서브밋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다음에 오픈MP는 여기다 헤더 파일 가져오고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오픈MP가 간단한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코멘트문인데요. 이걸 가리고 나면은 시클 문장도 그렇게 뭐 복잡하다, 어렵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사실 뭐 조금 서로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쓰시는 거 자체가 뭐 하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걸 쓴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선택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언제 오픈MP를 쓰고 그럼 언제 시클을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아마 OneAPI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많은 분들, 저희뿐 아니고 들이 아마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뭐 쿠다 코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처음서부터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 DPC 뿔뿔을 가지고 쓰는 거를 가지고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GPU라는 FPGA 등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오픈MP로 짠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포트란이나 C로 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내가 GPU로 내리고 싶다.
이럴 때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안에 뭐 리뷰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오픈MP를 가지고 그냥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쿠다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은 그 새로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클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업로드 시키고 싶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또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오픈MP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요번에 확장된 오픈MP를 활용해서 쓰시면은 아주 쉽게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이제 뭐 VTune이라든지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갖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어드바이저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가지면 이게 몇 배까지 빨라지지?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것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징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오픈MP로 존재하는 오픈MP로 짠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방식으로 포트라인이나 C로 짠 프로그램을 GPU를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C클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픈MP를 조금 더 확장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제 실제로 우리가 그 GPU에 있는 계산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 문제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저는 오늘 인제 보여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보여 드렸지만은 실제로 보면 실제로 인제 그 CPU가 있는 호스트하고 그다음에 뭐 GPU 등등은 각각의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GPU에서 계산하려면 GPU 메모리에 데이터가 가 있어야 되고요. CPU에서 계산하려면 CPU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 이게 현재 GPU가 PCI 슬롯에 꽂혀 있는데 PCI 슬롯이 빠르긴 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어 역시 문법으로 이제 그런 해소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쉽게 짜기 위해서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라 그래서 그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 주소로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계산에서 보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그 x랑 y를 더해 갖고 y에다가 x를 다시 더해 갖고 만들어내는 건데 a라는 곱해주고 실제로 여기 이제 x, y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앞에서. 그러면 요렇게 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컴파일러가 이 사이즈를 이거 총 뭐 몇 메가 들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 여기에 타겟이 만약에 GPU였다면 GPU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다 보내요. 거기 막 넘어가겠죠. 순간적이지만은. 그다음에 계산이 끝나고 나면 가로가 닫히면 다 넘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여기 Y만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X, Y가 다 갔는데 X, Y가 다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XY가 다 다시 돌아오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렇게 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타겟 뒤에 맵이라고 쓰면서 맵의 어떤 여러 가지 타입에서 알로기라든지 뭐 to from 같은 거 요걸 써주면 다 갔다가 뭐 다 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맵을 하면서 그 X는 가기만 해요. 근데 Y는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순간에서 이걸 만나는 순간 GPU에다가 X, Y를 다 보내겠죠. 하지만 올 때는 Y만 와도 되거든요. 만약 X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겟 뒤에 있는 이런 그 문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플롯에 이렇게 포인트로 지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컴파일하는 순간에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 데이터를 얼마나 보내야 되고 와줘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실제로 넘길 때 사이즈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 이제 컴파일러 그때 이제 결정을 해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CPU와 GPU 간의 데이터량을 조절해 줘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싱글 메모리 어드레스인데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의 메모리처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선언할 때 호스트,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뭐 쉐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쉐어드와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딩할 때 어디에 있는가를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좀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뭐 앞에랑 비슷하게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내가 해주기 위해서. 그 대신 이렇게 하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를 빠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코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쉐어드나 호스트를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양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그 샘플 코드인데요. 요 코드 내용은 제가 요거 끝난 다음에 아마 PDF 파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문법을 이제 한 번씩 천천히 가보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USM을 쓴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러럴리즘인데 이게 병렬화인데 그 병렬화하고 저기하고 이게 업로딩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PU로 보낸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인텔에서 나올 GPU의 모양입니다. 이게 그 Xe 코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GPU 하나 안에 코어가 6개, 뭐 8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크로스바 링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코어 하나에 들어가 보면 다시 Xe subsli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6개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48개까지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subslice 안에 들어가면 그 실행 유닛들이 또 16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이 실행 유닛은 요 하나의 GPU 안에 약 800개 정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800억 개 계산을 이렇게씩 나눠 가지고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이제 패러럴리즘을 한번 병렬화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우리가 그 GPU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타겟문에서 이 넘길 때 어떻게 넘기는 것이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픈MP는 오프로딩 시키는 거하고 병렬화 시키는 거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병렬화 부분도 따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픈MP는 타겟문에서 그 전에 오픈MP가 지원하던 것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GPU 서브셋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유용한 건 아니고 몇 가지 유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심드 같은 게 있어요. 심드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는 뜻인데 한 번 명령에 여러 데이터가 되니까 루프가 뭐 1, 2, 3, 4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1, 2, 3, 4 한꺼번에 5, 6, 7, 8 이렇게 도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 있죠. 근데 이 심드문을 만나면 그 기본적으로 컴파일러한테 이런 식으로 그 동시에 계산해라라고 이제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컴파일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만약에 안 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드라고 지정을 해주면 야, 컴파일러야, 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보기에 이거 그런 식으로 컴파일했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만들어.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밑에는 무조건 심드 명령으로 가게 되는 거죠. GPU에서 이제 심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팀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팀즈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 뒤에서 오히려 이렇게 실제로 아까 뭐 우리 엑시 코어들 여러 개 보셨잖아요. 밑에 सब슬라이스도 있고 이런 거 안에 그 안에도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6개나 8개로 나눠주고 그 하나마다 메인 스레드를 넘겨준 다음에 요 안에서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이제 병렬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팀즈란 명령을 만나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팀을 형성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란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그 네이스티드 팀즈가 될 수 있는데 다시 그 안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구조 안에 실제로 하나가 있고 그 밑에 그 서브슬라이스가 있고 근데 또 엑스큐션 유닛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 팀즈를 만들고 다시 디스트리뷰트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어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그 사례를 보시면 있네요. 요 안에 이터레이션을 이제 32개씩 나눠주고 그 안에 다시 8개씩 나눠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제 팀즈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매핑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팀즈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디스트리뷰트를 선언해주면 다시 그 안에서 워크쉐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면은 심드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수천 배의 계산 속도의 증가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U에서 계산 가능하도록 문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됐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그 오픈MP 지금 이제 요 정리는 그 오늘 전체에 대한 정리라기보다는 이제 오픈MP에 대한 부분 정리인데요. 오픈MP의 업로딩 부분은 그 인텔의 그 One API HPC 툴킷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겟이라는 디렉티브, 그 타겟이라는 명령어를 만나면 거기서 바로 오프로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딩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크리에이트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 문장 한 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맵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거기에 데이터를 얼마나 넘기고 받을 것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뭐랄까 효율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팀과 팀즈와 디스트리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시 멀티플로 나눌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러럴, 패러럴4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GPU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드 익스큐션을 GPU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GPU 오프로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명령어 한 줄을 통해서 오픈MP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때 쓸 그 명령어들은 타겟, 맵, 팀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이제 그 뭐 가로라든지 안에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내겠다, 그다음에 어떤 메모리를 보내겠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고 명령어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오픈MP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미 이런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이걸 지원하는 컴파일러들이 어디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환경에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시면서 결과를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로 이제 뭐 어드바이저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텔의 그 오픈MP 이제 무료로 되어 있는 그 인텔의 그 One API 툴을 설치를 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라는 말처럼 우리가 과연 이거를 오픈MP를 쓰거나 하면 얼마나 좋아질까를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루프라인 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최대한 어디까지 가나. 왜냐하면 우리가 막 병렬화를 해서 10배가 빨라졌어요. 너무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0배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드바이저 루프라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환경에서 최대한 1000배까지 빨라진다는 걸 알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병렬화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업로딩을 어떻게 하고 업로딩 후에는 메모리를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또 아마 이 어드바이저 툴에 대한 웨비나도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유튜브나 인텔 웹사이트에 가보면 어드바이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동영상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거의 돼가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그 One API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GPU, CPU 등등, FPGA 등등을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 됐고 그 환경에서 CPU용 프로그램, GPU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배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One API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면 그 프로그램 하면은 간단하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이제 탄생된 것이 One API고요. 그리고 One API는 오픈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뭐 스펙을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다음 스펙에 이런 걸 넣어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컨셉을 인텔에서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인텔의 One API고요. 인텔의 One API에는 뭐 베이스 툴킷도 있고 HPC 툴킷, 그다음에 AI 뭐 어널리틱스 툴킷 여러 가지 툴킷, 뭐 오픈비노를 포함해서 이런 툴킷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트레이닝이 뭐고 인퍼런스가 뭐다. 그래서 딥러닝 인퍼런스 관련돼 갖고 인텔의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오픈M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데모는 오픈MP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콜센터의 여러 가지 음성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거를 사람이 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신경망 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픈비노를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어진 신경망을
오픈비노의 옵티마이제이션 툴로 돌려가지고 다시 가볍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굳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서버에 있는 큰 머신에서 GPU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갖고 돌려보내는 그런 방법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냥 엣지단에 있는 끝단에 있는 조그만 뭐 우리 손바닥만한 누크 같은 어떤 그런 그 조그만 장비에서 바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만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고속도로에 있는 카메라 옆에 웬만한 주먹만한 CPU 장비, 라스베리 같은 것도 괜찮고요. 라스베리도 지원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범죄 차량을 바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보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해주는 오픈비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토픽인 오픈M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MP의 뭐 지금까지 해오던 CPU 기반의 뭐 오픈MP 그리고 이제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로딩 그래서 데모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에서 간단하게 GPU로 내려가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법은 실제로 공부 많이 써보신 분이 더 잘하실 건데 그 실제로 그 매뉴얼들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패러렐리즘에 관련된 부분은 GPU의 구조를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를 보내고 거기서 다시 또 몇 개로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은 GPU 구조를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인텔에서 GPU가 지금 그래픽 GPU들은 이미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 데이터 부분하고 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USM 부분을 별도의 데모로 또 진행하시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데모가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그 데모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데모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MP 오프로드 관련해서 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브클라우드의 주피터 노트북을 기준으로 간단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텔 데브클라우드를 접속하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즐겨찾기를 해놨고요. 데브클라우드 인텔 게링 스타트를 조회를 하시면 이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원API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밑에 맨 하단을 보시면 주피터 커넥 위드 주피터 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버튼 누르면요 로그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인텔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계정이 있고요. 만약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인텔 사이트에 들어와서 계정을 생성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인을 누르고요. 일단 사인인을 누르면 로그인은 됐고요. 다시 한번 주피터 랩을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피터 랩이 시작이 됐고요. 원래는 처음에 그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왼쪽에 이렇게 원API 관련된 모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는 오늘 그 오픈MP 오프로드가 그 주제이기 때문에 왼쪽에 오픈MP 오프로드를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오픈MP 웰컴 IPYNP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오픈API NP에 대한 실습 과제들이 쭉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모듈 0, 1, 2, 3 그리고 원API 툴 모듈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설명할 것은 오픈MP의 CPU 호스트와 GPU 대상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모듈 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모듈 1, 2, 3에 보면은 C++과 포트라인이 되어 있고요. 오픈MP는 C++ 또는 포트라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접속해서 하셔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C++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2에서는 다양한 오픈MP 지침을 사용해서 CPU 호스트와 GPU 대상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복제에 대한 설명하고 맵 구문을 활용한 호스트와 디바이스 데이터 환경에 대한 수동 매핑 방법, 2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을 위한 타겟 데이터 영역에 대한 설명, 타겟 업데이트 구문을 사용한 명시적 전송 실행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습 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스트와 디바이스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디바이스로 오프로드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의 데이터를 타겟 디바이스에 매핑해야 타겟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겟 영역 내에 억세스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타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스칼라 형태의 변수입니다. 이 스칼라 형태의 변수는 first private 형태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 first private 변수는 일반적인 오픈MP 보조 지시어로 병렬로 생성되는 각각 스레드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first private 변수는 호스트에서 해당 변수에 대한 초기값을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 변수를 first private로 선언을 하게 되면 각각의 스레드에 초기값이 세팅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스칼라 형태의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태틱 어레이고요. 어레이 형태인데요. 스태틱 어레이 형태는 타겟 디바이스의 오프로드가 시작이 될 때 디바이스로 데이터가 복사가 되고요. 종료 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스태틱 데이터 형태의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다이나믹 어레이인데요. 스태틱 어레이와 동일하지만 어레이 길이를 지정해주는 타입 형태를 다이나믹 어레이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맵 구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데이터 전송할 때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데이터의 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 복사본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 복사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맵 구문을 사용하는데요. 맵 구문은 사용하면 특정 변수를 디바이스 데이터 환경에 명시적으로 수동으로 매핑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생성되는 복사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맵 구문의 타입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얼럭 타입이 있습니다. 얼럭 타입은 여기 1번이죠. 타겟 디바이스 변수에 대한 스토리지 할당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밸류가 복사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투 타입입니다. 이 투 타입은 타겟 디바이스에 스토리지를 할당하고 원래 호스트 변수의 값을 타겟 디바이스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입을 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from 타입의 맵 구문입니다. 타겟 디바이스의 스토리지를 할당하고요. 타겟 영역을 벗어날 때 호스트 변수에 타겟 디바이스 값을 복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o from 타입이 있는데요. 이 to from 타입은 맵 타입을 선언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설정되는 타입이고요. to 타입과 from 타입을 합한 성격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을 이 실행 버튼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pyca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main.cpp에 있는 소스를 여기 출력을 하는 cat으로 출력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 소스에 include된 suxp function cpp 파일의 내용입니다. 네모박스로 된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수정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버라이팅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변수를 바꾼다든가 추가로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때 여기다 집어넣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변경된 내용으로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py 캣이죠. compile _c 쉘 파일이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icpx 다시 fi openmp 마이너스 f openmp 다시 타겟을 spir 64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커맨드 라인으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해야 오픈MP 오프로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컴파일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소스와 인클루드된 파일들을 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실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크립으로 쉘 스크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 소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주피터 랩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너무 서버 상태가 바쁘거나 몰려있거나 자주 몰려있거나 이러면 타임아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주피터 랩을 계속 써본 바로는 특정 시간대에 좀 몰리는 것 같고요. 한국 시간은 오후가 미국은 낮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저녁 시간에 좀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실행을 시키면 대부분 좀 실행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예. 타임아웃이 났네요. 일단 이 부분은 실행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 실행은 제 로컬 환경에 구축된 비주얼 스튜디오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소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소스들도 이 suxp라는 펑션을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nclude omp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했죠. 이래야 오픈MP의 오프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레이 사이즈를 이제 선언을 하고요. 메인 펑션 안에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그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선언 및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y의 어레이가 있는데 이 x, y 어레이를 타겟 디바이스로 오프로드 시키는 대상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 배열을 먼저 초기화를 하고요. OMP get W time이 있는데요. 이 OMP get W time은 현재 시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시간들을 여기 T start와 T stop의 시간들을 뽑았죠. 이 include 되는 여기 보면 lab 슬래시 suxp underbar function cpp 파일이 실제로 오픈MP를 사용해서 오프로드 하는 로직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타임과 스탑 타임을 구해서 이 오프로드 타겟 디바이스에 오프로드 된 시간을 프린트 해주고요. 실제로 오프로드 하는 부분을 CPU에서 진행을 했는지 또는 GPU에서 진행했는지에 대한 표시, 그다음 밑에는 값들에 대한 유효 값들을 체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패스라는 로그가 찍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일단 프로젝트는 이제 아무 프로젝트만 만들면 되시고요. 이 부분에 인클루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클루드 된 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이 부분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 일반적인 메인의 호스트에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그 디바이스 타겟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라그마 OMP 타겟, 이 타겟 문을 썼죠. 이 타겟은 실제로 그 타겟 디바이스에 오프로드 한다는 의미고요. 설명드렸던 맵 형태를 웹을 선언해서 그 변수들을 구문해서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to from 타입을 썼고요. to 타입, 그 다음에 from 타입 이렇게 맵으로 선언해서 불필요한 그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도록 처리를 했죠. 여기 이제 is CPU는 현재 지금 여기서 어떤 장치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값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벡터에 대한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패러럴하게 GPU로 오프로드 해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예상은 먼저 실행 시간이 나오고요. 이게 러닝 온 어디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GPU겠죠.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다면 패스가 나오고 문제가 있다면 페일이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됐고요. 실제로 그 타겟 디바이스, 여기는 GPU겠죠. GPU에 오프로드해서 걸린 시간은 0.799 초 정도 되네요. 러닝 온은 GPU에서 이제 실행을 했고요. 테스트는 패스 이렇게 나와 있던 걸로 봐서는 문제 없이 잘 실행되었습니다.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그 주피터 노트북의 실행 부분은 아무래도 그 시간대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소스 부분 실행 부분은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해서 간략하게 실행되는 것을 시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데이터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타겟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타겟 영역 간의 데이터 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타겟 영역을 포함하는 더 큰 영역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라그마 OMP 타겟 데이터를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그마 OMP 타겟 데이터 안에, 이 블록 안에 OMP 타겟이 두 개가 있죠. 이 타겟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디바이스를 GPU를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또 세 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타겟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죠.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게 되면 그 디바이스 간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써야 될 경우에 쓸데없는 데이터를 복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이 두 개를 포함하는 타겟 데이터라는 그 오픈MP 구문을 써서 복사되는 불필요하게 복사되는 데이터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타입은 이 타입인데요. 프라그마 OMP 타겟 엔터로 시작해서 프라그마 OMP 타겟 엑스트로 끝나는 이 블록 안에서 처리를 하는 이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타입도 마찬가지로 안쪽을 보시면 프라그마 OMP 타겟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프라그마 OMP 타겟 업데이트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 구문은 from
또는 to 구문을 사용해서 디바이스 또는 호스트에 있는 변수의 값을 호스트 또는 디바이스에 명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타겟 데이터 구문도 예제가 있고요.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행 파일을 누르면 계속 실행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면서 컴파일 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실행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피터 노트북이 좀 많이 좀 바쁘네요. 일단 나오는 걸 대비해서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시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간에 타겟 디바이스에 오프로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클루드 파일로 빼놨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어 주고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소스는 상단에 마찬가지로 OMP-H 되어 있고요. 상단에 펑션들이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init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레이 값을 n만큼 들어온 파라미터 n만큼 돌아가면서 1 또는 2로 초기화하는 펑션입니다. 메인 펑션에는 마찬가지로 상단에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그 변수들을 초기화하고요. 이 number of openMP device 이렇게 되고 OMP get num devi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오픈MP의 타겟 디바이스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몇 개냐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에 하나의 콘솔로 출력을 하고요. 시작 시간과 끝의 시간을 뽑아내서 걸린 시간, 그다음에 검증 이렇게 해서 패스, 페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실제로 이제 타겟 디바이스 오프로드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여기 방금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마 OMP 타겟 엔터로 시작해서 프로그마 타겟 엑시트 데이터로 마무리했죠. 이 중간에 타겟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개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변수 형태를 사용해서 그 실제로 그 타겟 디바이스에 명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타겟 업데이트 구문이 써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빌드 됐고요. 네, 결과가 나왔죠. 오픈MP 디바이스 하나가 있다 라는 거고요. 타임은 1.08초가 걸렸고요. 프로그램은 문제없이 잘 실행됐습니다. 다시 타임아웃 났네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자, 모듈 2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GPU 병렬 처리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듈 3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모듈 3는 GPU 병렬 처리 활용에 대한 설명 모듈로 장치 병렬화, GPU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오픈MP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에 대한 GPU 유닛과의 매핑에 대한 설명, 효율적인 GPU 활용을 위한 구문 및 사용법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증 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그 모듈 2에서 설명했듯이 오픈MP의 타겟 구성은 제어의 흐름을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어 전송은 순차적이고 동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픈MP에서 오프로드와 병렬 처리는 별개의 처리 방식이므로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는 타겟 디바이스의 병렬로 처리해야 하는 영역을 명시적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병렬 처리를 명시적으로 생성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때 GPU로의 오프로드 및 병렬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GPU의 구조를 알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GPU의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GPU가 생겼는데요. 인텔 GPU에는 한 개 이상의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슬라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슬라이스, 하나의 슬라이스에는 여러 개의 서브 슬라이스, 이렇게 서브 슬라이스가 지금 8개 있죠. 이 서브 슬라이스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각 서브 슬라이스에는 여러 개의 EU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 스레드, 디스패처 유닛, 명령어 캐시, 공유 로컬 메모리 등의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U는 execute 유닛으로 SIMD, 심드라고 부르죠. SIMD ALU를 구동하는 컴퓨팅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이러한 GPU를 오픈MP의 구문을 사용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매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픈MP의 SIMD는 GPU 하드웨어의 SMD 라인 또는 채널이라고 하죠. 이런 하드웨어와 매핑이 되고 있고요. 오픈MP의 스레드는 EU에 매핑된 SIMD 스레드와 매핑이 됩니다. 오픈MP의 팀은 GPU 하드웨어의 서버 슬라이스에 매핑된 스레드 그룹과 매핑이 되고요. 오픈MP의 리그는 GPU에 매핑된 여러 개의 팀과 매핑이 됩니다. 오픈MP를 활용한 GPU 오프로드는 패러럴 4, 배리어, 섹션, 타스크와 같은 일반적인 오픈MP 구조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구조가 GPU에 오프로드 될 때 모두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픈MP 구조를 사용할 때 풀 스레딩 모델은 서버 슬라이스 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곧 이 말은 서버 슬라이스 간의 동기화와 서버 슬라이스의 L1 캐시 간의 일관성 및 메모리 펜스가 없기 때문에 서버 슬라이스 내에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래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요. 이 소스를 보면 특정 작업을 GPU에 오프로드 하기 위해서 프라그마 OMP 타겟 구문을 사용했죠. 그런 다음에 프라그마 OMP 패러럴 4 구문을 사용해서 스레드 팀 만들고 각각의 스레드에 루프 반복을 배포하고요. SIMD 명령을 사용해서 반복 벡터화를 요청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GPU 전체를 잘 활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제한사항 때문에 GPU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요. GPU 장치의 서버 슬라이스 하나만 사용하게 되므로 GPU 전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픈MP 오프로드 구문은 여러 종류의 구문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설명하면 전체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총 128개의 루프 반복 작업이 있고요. 4개의 팀과 팀당 4개의 스레드를 생성하여 작업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상단부터 보시면 OMP 타겟이 있네요. 이 OMP 타겟은 실행할 작업을 디바이스, 여기서는 GPU겠죠. 로 오프로드 한다는 의미고요. 다음으로 OMP 팀즈가 있습니다. OMP 팀즈는 서브 슬라이스에 매핑된 스레드 그룹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4개의 팀으로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4개. OMP 디스트리뷰스는 팀당 할당이 될 스레드 그룹의 루프 반복 작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는 4개의 팀당 32개의 루프 반복 작업을 분배했습니다. 다음은 OMP 패러럴이 있습니다. OMP 패러럴은 할당된 스레드의 팀즈의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각 팀별로 할당된 32개 스레드를 8개씩 4개 스레드로 만듭니다. 다음은 OMP4 또는 2죠. 4는 10을 뿌리고 2는 포트라인이죠. 이것은 각 팀별로 할당받은 32번의 반복 작업을 4개의 스레드에 각각 분배합니다. 다음은 OMP 심드인데요. OMP 심드는 심드 명령을 사용해서 루프의 여러 반복을 한 번에 실행하도록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128번의 반복 작업을 4개의 서브 슬라이스에 32번 반복 작업을 할 것으로 분할을 하고요. 각 팀의 32의 반복 작업을 4개의 EU, 즉 스레드로 분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심드 명령을 이용해서 한 번의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한 소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 로컬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옮겨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겟 디바이스에 오프로드 되는 부분은 인클루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만 대체를 좀 하고요. 자, 이렇게 소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어레이 사이즈가 있고요. non-block 이라는 변수에 투기값을 줬고요. 상단에 마찬가지로 변수에 여기서 사용될 변수에 초기화를 했고요. 실제로 오프로드 된 디바이스 오프로드 시켜서 사용될 어레이에 초기값들을 세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찍어서 걸리는 시간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오픈MP 디바이스 어베일러블 해서 오픈MP get num devi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오픈MP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의 개수를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number of teams creat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팀을 몇 개로 나눠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 숫자를 콘솔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효성을 체크하고요. 유효성이 문제가 없다면 패스, 문제가 있다면 fail로 되는 로직입니다. 실제로 타겟 디바이스에 여기는 이제 GPU가 되겠죠. 타겟 디바이스에 오프로드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프라그마 OMP 타겟을 선언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타겟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 OMP 팀즈를 선언했고요. 디스트리뷰스를 선언했고요. 디스트리뷰트 할 때 넘 팀즈를 블록 사이즈 아까 전에 넘 블록 상단에 9개로 만들었죠. 9개로 이제 사이즈를 제한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프라그마 OMP 패러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요 포문이 있죠. 이 포문이 실제로 이니셜 디바이스 어디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생성된 팀은 몇 개인지를 여기서 이제 뽑아냈고요. 패럴 4 실제로 이제 배열의 행렬의 계산은 패럴 4 돌리면서 상단에서 이제 설정한 블록대로 맞춰서 패럴 4가 그걸 통해서 병렬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 예, 실행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결과가 나왔죠. number of OpenMP device는 available은 하나, 사용될 수 있는 장치는 하나고요. running on GPU로 오프로딩 됐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1.12초가 걸렸고요. 실제로 팀들을 몇 개를 나눠서 생성됐는지 9개의 팀들을 생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렬 계산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었고요. 테스트 패스라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데브클라우드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자가 좀 많으면 이렇게 실행이 좀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윈도우나 리눅스에 컴파일 환경을 갖추지 않고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주피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으실 건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MP 오프로드의 간략한 설명 및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와 데모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시클 기반의 GPU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설명하신 오픈 MP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둘 다 다양한 우리 컴퓨팅 자원인 CPU나 GPU, FPGA 등을 이제 이용해서 개선하기 위한 부분인데, 약간 서로 사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MP는 기본적으로 CPU 안에서 병렬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기능을 GPU 쪽으로 내릴 수 있도록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사상적인 얘기보다는 이미 제가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로 코드를 만들어 주시거나 안 그러면 뭐 기존의 오픈CL, 쿠다 기반의 프로그램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시클을 활용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뭐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든 안 그러면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든 C나 포트란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오프로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는 굳이 시클 문법으로 다 바꾸고 가는 것보다는 오픈MP만 활용해 갖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그럼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고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툴들, 뭐 컴패터빌리티라든지 안 그러면 어드바이저라든지 VTune 같은 툴에 도움을 얻는 게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차이는 기능상에 있어 오프로딩은 같지만 약간 사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른 것 같다.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인텔 원 API는 유료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에도 네. 나왔던 내용인데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인텔 데브 클라우드도 120일인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이 잘 올라오는데 인터넷에서 답을 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답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 데이로 24시간 이내 인터넷에서 응답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것뿐 아니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버전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작년 거, 그다음에 작년 말 거, 올해 거, 뭐 올해 중반 거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무료를 다운로드 받아 쓰다 보면은 예전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이제 자기 계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계정에 자기가 유료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소프트웨어 툴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학생분들은 굳이 유료 부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뭐 책 있게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료 버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픈MP 및 인텔 원 API의 지원에 관련된 테라텍의 계획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테라텍의 이제 지원 계획은 저희가 원 API 관련돼 갖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세미나들이라든지 인텔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세미나 등,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버 판매가 많은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테스트 서버에서 운영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하시는 분들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영업과 협의에 의해 가지고 장비도 대여한다든지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커미트 하면서 개런티 한다는 거 이런 건 조금
어렵겠지만은 저희 쪽에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여건 하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인텔 및 테라텍의 지원 사항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아마 AI하고 오픈비노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인텔의 지원 사항은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인텔에서 책임 있는 분이 얘기하셔야 될 거고요. 단지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거나 이제 인텔과 같이 컨택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인텔의 AI 관련된 홈페이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강좌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도 일부는 한글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AI 시장을 당연히 인텔이 놓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그 뭐 소프트웨어, 원 API도 뭐 그런 소프트웨어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세미나에 관련된 이런 지원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런 그 인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저희 쪽이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교육 환경이라든지 통해서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하드웨어 지원을 해서 고객들이 뭐 짧은 시간 안에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내용,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남겨주시면 저희 내부의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번에 두 번째 세미나라 첫 번째만큼 떨리지는 않는데, 역시 많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사회자님,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이제 시청자분들에서도 이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본인이 계획하시는 일들, 특히 이제 IT 컴퓨팅에 관련된 일들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더 성공하시고, 아무튼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가속화 컴퓨팅의 혁신, 원 API의 스마트한 활용에 대한 테라텍의 두 번째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